네. 초등학생 때 최면술을 접한 거예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와, 이게 뭐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딱 되니까 또 어렸을 때 희열이 막 엄청난 거예요. 초등학교 때 했다고요? 예. 안녕하세요. 김작가TV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입니다.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는 여러분이 쉽게 만나기 힘들거나 직접 물어보기 힘든 질문에 대해서 작가인 제가 대신 물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 주제는 마인드 코칭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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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2004년도부터 대입기숙학원에서 나라에 없었던 심리 수업을 창조해서 지금 올해 16년째 펼치고 있는 박세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사실 마인드 코칭이라고 하면 네. 예를 들면 뭐 정신과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깥에 심리 상담센터가 있을 수도 있고 예. 여기 마인드 코칭은 주로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제가 시작한 것이 28살 2004년도이기 때문에 네. 그때는 이제 센터가 없었고 네. 우리나라의 큰 학원들, 대입 학원들에서 제가 없었던 심리 수업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네.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네. 스트레스 때문에 집중력 유지가 안 되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빠르게 없앨 수 있는 야. 심리적 어떤 기술과 네네. 그런 노하우들을 전수하고 애들이 성적이 무섭게 오르는 어. 그런 걸 만든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제 원래 처음에 시작한 부분이고 그런데 성적만 높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신을 탄탄히 잡아주고 네. 특히 무의식 네.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탄탄하게 지식을 갖추고 네. 확신감을 갖게 한다면 이건 사업도 잘 되고 인간관계 모든 영역에서 훨씬 더 뛰어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취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네. 갖춰야 되는 마인드 세팅 그것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건 비교과예요. 국영수 뭐 이런 과목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국영수나 어떤 과목을 제대로 공부해서 그걸 성취해서 성적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려면 당연히 마인드 세팅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 할 수 없어, 못해, 안 돼, 이런 게 무의식적으로 딱 완전 박혀버린 애들이 너무나 많기에 그래서 하면 할수록 시민성 증상만 더 커질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누군가 해결해야 되는데 공교육은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을 누군가는 했어야 되는데 제가 최초로 만든 거죠. 지금은 자기주도 학습 이러면 남들이 다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2004년도 이 수업 만들 때는 그런 단어조차 없었어요, 솔직히. 맞아. 네, 그 당시엔 뭐 자기주도 학습 네, 그렇게 없었어요. 그래서 뭐 원장님들이 이런 심리 수업을 제가 만든다고 했을 때 황당해 했어요. 그렇죠. 뭔가 예, 좀 예.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아. 그냥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너 정체가 뭐냐? 그래서 그 젊은 애가 그냥 뭐 뛰쳐 들어와가지고 막 심리 수업 해야 된다고 하니까 황당했겠죠. 네네. 근데 제가 하나하나 지식을 갖고 네네. 그냥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그 될 때까지 설득될 때까지 계속 그 끊임없이 설득을 해서 알아봐 주신 거죠. 네. 그래서 큰 학원에서 시작하게 됐고 쭉쭉 퍼져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게 어떤 영상을 보니까 예.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제 공부 시간 확보, 예. 두 번째가 이제 제대로 된 학습 방법. 예. 사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재수학원에 가면 공부 예. 시간 어쨌든 규칙적으로 가둬놓고 하는 거니까 예, 가둬놓고 하는 하는 거고 거죠. 체계적인 학습은 선생님도 해주시는 건데 맞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집중력 측면인데 네. 근데 이제 요거 좀 맛배기로 엑기스만 간단히 엑기스만 엑기스만 할게요.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왜 전 세계에서 50년 이상 그죠? 1등을 하냐면 화살을 이렇게 딱 시위를 당긴 다음에 내가 여기서 조금만 흔들리면 그렇죠. 내 4년이 물거품이 될 텐데 그렇죠, 그렇죠. 이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들잖아요. 맞아요. 인간적으로 드는 순간 아웃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벌써 통제가 안 되기 시작할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실수가 나옵니다. 맞아요. 완벽한 공사라는 거는 침범할 수 없는 정신 상태를 구축한 것을 터득한 거예요. 맞아요. 그걸 이제 최적 루틴이라고 하는 거고 7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있는데 7 플러스 마이너스 2 인간이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 처리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8자리, 7, 8자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게 한 번 딱 듣고 입력할 수 있는 그 양이에요. 보통. 네.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집중 상태라는 건 7 플러스 마이너스 2만큼 인간이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 처리 양만큼을 그 해당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합한 생각들을 구축하는 거예요. 7 플러스 2 마이너스 2만큼을. 그러면 필요한 생각들을 딱 7 플러스 마이너스 2만큼 인간이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양만큼을 구축해버리니까 그걸 유지하는 거죠. 그 사이에 잡념 같은 게 침범할 수 없죠. 틈이 없으니까. 이미 좋은 생각으로 꽉 채워져 있으니까. 네네. 다른 잡념이 들어올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완성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학생들이 공부를 최고로 집중해서 할 수밖에 없도록 반드시 해야 되는 생각들과 그런 것들을 7+-2만큼을 구축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나 전 세계 1등하고 있는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하고 있는 정신훈련법이나 네네. 다 대동소이하는 거예요. 그런 세팅으로 학생들을 적용시키니까 네네. 성적이 뭐 전체 7등급짜리가 1년 만에 1등급 찍고 이런 일들도 정말 기적 같은 일들도 자주 벌어져요. 그럼 이제 그 비결은 또 좀 이따 다시 추가 네. 연구를 여쭤보도록 네. 하고 28살에 2004년에 입시학원을 처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뚫었다. 그렇죠. 네, 영업을 네. 뚫어서 이제 네. 처음에 큰 학원에서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처음 시작한 학원 이름을 얘기할 수 있나요? 등용문. 등용문? 등용문 기숙학원. 아, 등용문 기숙사학원. 당시 우리나라 최대 규모였어요. 거기서 시작을 했었는데. 네, 예. 그럼 그 전에 백그라운드는 어떤 경험과 그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일단은? 백그라운드가 네. 초등학생 때 최면수를 접한 거예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특이하다. 네, 특이하죠. TV에서 이렇게 네네. 사람들 막 이름 까먹게 하고 최면술사가 예, 네. 뭐 그걸 발 못 대게 하고 네네. 그런 것을 보고 어린애가 충격을 먹었어요. 와, 이게 뭐지? 근데 보통 그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네네. 저는 그걸 집요하게 파고든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예, 그래서 책을 막 봐서 그걸 갖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최면이구나 해서 친구들 최면을 유도하고 네네. 그래서 제가 발도 못 대게 하고 발도 못 대게 하고? 한번 손바닥 치면 너의 다리는 이제 뻣뻣하게 굳는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딱 되니까 또 어렸을 때 희열이 막 엄청난 거예요. 초등학교 때 했다고요? 예, 내 말대로 이렇게 되네. 막 그러면서 그런 걸 갖고 계속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중고등학생 때까지. 그러다가 고등학생 정도 되면서부터 이제 그래도 이걸로 도움을 줄 수 있다. 네네. 그냥 장난만 칠 게 아니라 남들의 무의식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을 보려면 무의식적인 어떤 암시들을 저는 보는 거예요, 면밀히. 그래서 잘못된 그 무의식에 들어온 암시들이 뭘까? 그래서 네네.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 기능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지혜로움을 이제 그들한테 주고 그 다음에 잘못된 걸 본인이 느껴서 빼게 하고 뺀 대신 또 좋은 어떤 진리가 무의식까지 안착할 수 있도록 그걸 돕고 지도하는 거죠. 제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이게 무의식과 의식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이 학생이 있으면 본인도 그 무의식이 잘 모르는 게 되게 많은데 게 많죠. 어떻게 이거를 일단 찾아요? 무의식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사람들이. 아예 무의식이라는 단어 자체만 들어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은. 맞아요. 그래서 모르니까 뭐 그냥 흘러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 의지대로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지 않은데.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생각으로 의식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남들의 어떤 암시 부여받은 대로 어렸을 때 뭐 근데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허접한 암시를 받았으면 그 허접한 암시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가 더 옳고 그른지에 대한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알게 하려면 정신교육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신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 예를 들어 무의식은 상상력을 기반으로 해서 표현되고 있다는 거 네네네. 의식은 논리를 기반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 그럼 논리하고 상상이 싸울 때는 사람들은 논리가 더 세다고 착각하지만 무조건 상상력이 더 셀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걸 지식적으로 하나하나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의식적으로 어떠한 상상들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거에 제반된 그런 상상이 나오도록 반드시 필요한 어떤 진리들을 깨우치고 명심하게 만드는 그 과정들을 하면 나도 모르게 뭐 하루에 5만 가지 생각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좋은 상상으로 바꿔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제 일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했었던 학생들이 많잖아요. 예, 예. 그 중에 좀 사례, 그냥 실명을 얘기 안 되니까. 예, 학생이 사례와 거기서 어떤 걸 내가 집어넣고 어떤 걸 뺐고. 사례들은 엄청 많아요. 여기도 있는 장현우라는 애가 있을 거예요. 네네네. 컴퓨터 게임 중독자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애가 네. 서울대 수의학과 갔거든요. 얘 성적이 엄청 오른 거예요. 네. 어마어마하게. 근데 제가 지침을 내린 걸 3가지를 다 지켰어요. 3가지. 예,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제가 수업할 때 알려준 것들을 계속 중얼중얼하면서 이렇게 복습해라. 그 정신에 관한 그 지식들. 일단 두 번째는 자기암시.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제가 에밀 쿠의 이 자기암시를 왜 해야 되는지 철저하게 설명해서 기본적인 걸 반드시 해라. 아침 저녁으로 20번씩. 그것도 지켰고 시간별 자기암시라고 제가 루틴을 만드는 게 있어요. 최적 루틴을 만드는 그것을 시간별로 계속 되뇌이면서 정신 세팅을 해서 잡념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만든 거죠. 얘가 저한테 서울대학교 붙은 다음에 한 말이 저는 선생님이 지시하신 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히 지켰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감동이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최면을 계속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계속 좋은 암시가 무의식에 학습적인 부분, 그리고 잘못된 심리성 증상을 제거하는 암시들을 자꾸 남겨줬기 때문에 그게 또 엄청난 또 효과를 거둬서 수능 시험 당일날 최저 컨디션이 나오게 되고 네. 이런 것들만 해도 엄청나게 성적이 바뀌거든요.